3830 상담실 여러분의 상담 전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오늘은 먼저 치아 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닳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사를 할 때 위아래 치아가 닿게 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씹는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치아가 어느 정도는 닳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치아는 계속해서 쭉 닳아집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계속 닳아지면 어느 정도 이 치아 길이가 짧아지는 건지, 짧아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막 맹출한 초등학생 치아랑요. 60대 치아를 보면 모양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짧아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치아의 키, 그러니까 치아의 높이가 평균적으로 60대가 초등학생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네. 치아가 닳아진 것이죠. 그런데 치아가 닳아지는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5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닳아진 것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분들은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닳아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아 마모 정도가 다른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갈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치아가 닳아지는 것 자체가 내 치아끼리 부딪히면서 닳아지는 것이니까요. 결국에는 위아래 치아가 서로 자주 만나고 만날 때 세게 만날수록 더 많이 닳아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네. 이 건강은 보통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아가 원래 형태를 잘 갖추고 있을 때 그 형태를 잘 지키는 게 당연히 좋은데요. 그런데 치아가 닳아지면서 이 형태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네. 이 치아가 마모되는 이유, 위아래 치아가 자주 만나거나 세게 만날 때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아니 근데 사실 식사할 때 위아래 치아가 당연히 서로 닿게 되잖아요. 이 정도의 힘으로도 치아가 쉽게 닳아지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중간에 간식도 먹고 네. 저녁에 야식을 먹는 정도로는 치아가 많이 닳아지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할 때 치아와 치아가 맞닿게 되는 순간에 그 시간을 재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밥을 많이 먹어도요. 20분이 되지 않습니다. 총 20분이 안 되는군요. 네, 만약에 점심 식사를 한 30분 정도 한다고 할 때 치아끼리 닿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치아끼리 직접 닿는 시간이요? 네. 많이 되진 않겠어요? 네, 그렇죠. 5분 정도 될까요? 그래서 식사나 간식, 야식 등을 드실 땐 치아가 닳아진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를 먹을 때가 아닌 다른 시간에 위아래 치아가 닿게 될 때입니다. 먹지 않을 때 위아래 치아가 닿는 경우 언제일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를 갈 때입니다. 네. 이제 이 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소리가 끽 하는 소리 나잖아요. 이게 소름 돋고요. 이 무의식 중에 이를 가는 힘은 센 경우에는 100kg까지도 나갑니다. 네. 이 힘을 온전히 치아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아는 닳아질 수밖에 없고요. 심한 경우에는 실금이 가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이갈이 증상이 나타나면 턱 근육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어떨 땐 이 턱관절 자체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대개 이런 증상 때문에 치과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데요. 이때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게 바로 치아가 닳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치아가 마모가 되면은 아프거나 시린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치아가 많이 닳아지면 아프거나 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반에는 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치아의 바깥층은 눈에 보이는 단단한 범랑질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범랑질은 깨지거나 닳아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치아가 닳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란 좀 매우 어렵죠. 그러다가 범랑질이 다 닳아지고 나서 상아질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물론 찬물을 마실 때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시리니까 당연히 치과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초반에는 인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초반엔 증상이 없지만 뭐 찬물을 마실 때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시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치과를 가게 되면 대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시작은요. 치아가 닳아지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이겠죠. 네. 치아가 닳아지는 원인이 발견되면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이제 먼저 필요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치아의 경우는요. 심한 이갈이가 치아를 닳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요. 그냥 치아 자체가 약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탄산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분들 역시 치아가 약해져 있습니다. 탄산이 안 좋군요. 네, 그러면 또 쉽게 닳아지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치아가 많이 닳아졌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치아가 더 이상 쉽게 닳아지지 않도록 치아에 갑옷을 입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 치아에 갑옷을 입혀준다. 이거는 어떤 거죠? 치아끼리 닿더라도 치아가 닳아지지 않도록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크라운 종류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이제 이럴 때 대부분 최근에는 치아 색상과 유사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게 씹는 힘 자체가 너무 센 경우에는요.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금이 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골드 크라운, 그러니까 금리를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좀 꺼려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위치하는 금리, 아래치아는 치아 색상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치아에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치아는 더 이상 닳아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치아가 보호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치아에 뭔가를 씌워졌다라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약 10년 주기로 크라운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또 단점은 있습니다. 뭐 충치가 있거나 상하지 않았는데도 크라운을 씌우거나 금리를 네네. 씌워야 한다는 게 좀 놀랍긴 하는데요. 치아가 닳아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크라운 치료를 할 수 있다. 금리를 씌울 수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닳아져서 시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 정말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치아가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요. 지금 치아의 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닳아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치아가 약간 닳아져서 그러면 시리겠죠? 네. 그러면 치아가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안 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닳아지면 또 시리다가 그러다가 또 치아가 방어를 하면 안 시리게 되고 이게 무한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치아는 더 이상 방어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때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이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치아의 구조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치아의 머리에서 보면 맨 바깥층은 범랑질이고 안쪽에는 상아질이 있죠. 범랑질은 닳아져도 느낌이 없습니다. 상아질은 노출되거나 닳아지면 시리거나 약간의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아질에서는요, 치아가 방어 기전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조금 노출되고 닳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상아질이 너무 많이 닳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신경이 어느 순간 노출이 돼버립니다. 네. 이게 신경이 한번 노출되면 치아의 방어 기전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아픕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크라운 치료를 받기 전에 신경 치료까지 받으셔야 되죠. 치아 마모가 굉장히 진행이 됐을 때는 신경 치료까지 네네.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데요, 사실. 신경 치료부터 해서 이 치아 마모로 이제 크라운이나 뭐 금리까지 씌워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게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10대나 20대는요, 대부분 치과 가는 이유가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충치 때문에 가죠. 그렇죠. 그 충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치아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30대 이상, 특히 50대 이상은요, 충치보다는 치아가 닳아지거나 깨져서 치아에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치아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아가 닳아져서 시리다면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과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만약 나는 괜찮았는데 크라운 치료를 권유 받으셨다. 이제 그러면요. 이게 치아가 좀 굉장히 많이 닳아졌구나. 그럼 내 치아를 꼭 오랫동안 지켜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라면 꼭 크라운 치료를 받으시고요. 네. 내 치아를 오랜 기간 잘 보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할 수가 예방할 수 있는 없습니다. 방법은 없나요? 예방은요. 이갈이의 원인은 지금 현재까지는 밝혀진 게 심리적인 원인이에요. 네. 심리적인 원인 거창하게 보이지만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치아 마모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830 상담실, 오늘은 치과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고요. 먼저 치아 마모에 대해서도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